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벤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곧 떠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란이 중동 지역 중재국들에게 2차 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30대 남성이 자녀 7명을 포함해 어린이 8명을 총으로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미성년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미국 유명 가수 데이비드는 피해 소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새 변이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올여름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벤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곧 떠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또 휴전 시한도 미국 시간 수요일까지로 하루 늘려 잡았고 휴전이 연장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계속 바뀌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휴전 종료 시점을 워싱턴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언급됐던 시점보다 사실상 하루 늘려 잡은 것으로 트럼프는 벤스 부통령이 곧 파키스탄으로 떠날 것이고 21일부터 협상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면서 합의가 될 때까지는 이란 해상 봉쇄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가 없다면 공격이 재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벤스가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으며 곧 도착한다고 했지만 오늘 중 떠날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벤스 출발 시각은 물론 회담 성사 여부나 회담 시각 등은 여전히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현재 추진 중인 이란과의 핵 합의가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한 합의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협정은 이란 농축 우라늄 11톤을 러시아로 옮기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트럼프 일기 때 폐기됐습니다. 이번 전쟁이 당초 목표한 6주를 넘어섰다는 비판에 대해선 한국 전쟁은 3년 이상 지속됐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면서 다른 전쟁에 비해 길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란 관련 선박을 봉쇄한 이후 모두 27척이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포한 이란 화물섬 투스카호에선 컨테이너 5,000개를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중동 지역 중재국들에게 2차 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재형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 참여할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휴전 위반이 외교 협상의 주요한 장애물이라며 모든 측면을 고려해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파키스탄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패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SNS에 이란인들은 힘에 굴복하지 않는다며 미국에 대한 역사적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썼습니다. بدعهدی و نقض آتشبس اصرار ورزید اینا همش گواه این هست که آمریکا ظاهراً در روند دیپلماتیک جدیتی نداره.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회담을 위한 2차 협상단을 보내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란 고위 관료를 인용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2차 종전 협상에 참석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2차 회담을 위해 오는 2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협상단을 보낼 거라고 지역 중재자들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군부와 연계된 반관영 매체 타스님도 이란의 협상 참여는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며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매우 근본적인 장애물이며 이 사안이 파키스탄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의 해협 봉쇄 등이 해소되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맥락으로 읽힙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로는 1차 종전 협상 대표였던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상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미국과의 중재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에 돌입했던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습하면서 2차 종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LA에 거주하는 한 40대 여성이 이란 정부를 대리해 수단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중개한 혐의로 LA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우들랜드 힐스에 거주하는 44살 샤민 마피를 드론과 탄약 거래 중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마피는 이란 정보기관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며 약 7천만 달러 규모의 무장 드론 판매 계약 등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30대 남성이 자녀 7명을 포함해 어린이 8명을 총으로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가정 불화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북서쪽에 있는 슈리브포트 주택가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린이 8명이 현지 시간 19일 총격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살에서 11살 사이 여자아이 5명, 남자아이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총격범인 31살 샤마르 엘킨스의 자녀였습니다. 나머지 1명은 사촌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던 13살의 남자아이는 지붕으로 올라가 가까스로 총격을 피했지만 아래로 뛰어내렸다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The gray house is the house in which 7 children were located inside that were deceased. There was an additional deceased child that looked like he had tried to escape the residence out the back on the roof. 아이들보다 먼저 총격범 엘킨스의 부인 등 여성 2명도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뒤 차를 타고 도주하면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사살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총격범이 부인과의 불화를 이유로 아이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격범 엘킨스의 부인이 이혼을 요구한 상태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엘킨스는 2020년 8월까지 루이지애나주 방위군으로 7년간 복무했고 2019년에 총기 사건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To learn later that I knew one of the children, it really took a toll on me, and I really hate that for the mama period and those children. 주민들은 촛불을 들고 죄 없는 아이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주택 폭발로 일가족 7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반쯤 클린턴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집안에 있던 34살 여성과 3살에서 11살 사이의 6자녀 등 모두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 heard a boom and I could feel it. And I got up and looked out the window and I could see the flames through the windows. And I come running outside. 경찰은 집 내부의 LP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유명 가수 데이비드, 본명 데이비드 버크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LA 검찰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14살 미성년자였던 피해 소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소녀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해 9월 견인차 보관소에 있던 데이비드의 차량 트렁크에서 4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I want to look at this as a parent. I am a parent of 3 children, and a parent's nightmare is a situation where your daughter goes out one night and never comes back. 데이비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사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15년 만에 물러납니다. 애플은 보도자를 통해 존 터너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 부사장이 오는 9월 1일 새 CEO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애플을 이끌어온 팀 쿡은 회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번 인사는 스티브 잡스 사망 직전인 2011년 팀 쿡이 CEO에 오른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CEO 교체입니다. 터너스는 지난 2001년 애플에 입사해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 애플의 대다수 주요 제품 개발에 참여해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애플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AI 기능 통합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석방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구금이 계속되자 연방법원이 정부에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지난 14일 이민당국이 석방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소속 변호사에게 공식 제재와 함께 $25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석방 대상자에게 자유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금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까지 장기 구금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소송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상급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CBP는 케이프라는 전용 포털을 가동하고 수입 업체들이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환급 규모는 최대 1,660억 달러에 달하며 이미 5만 6천 개 기업이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급금은 이자를 포함해 한 번에 지급되며 60일에서 90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환급 대상은 약 33만 개 업체 5,300만 건의 수입 거래로 향후 개인 소비자가 부담한 관세도 배송업체를 통해 환급될 전망입니다. 미국 내 대졸 취업 시장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전미 대학 고용주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약 90%가 올해 신규 졸업생 채용을 늘리거나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대비 채용 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인 플랫폼 집 리크루터 조사에서는 기업의 3분의 1이 지난해보다 초급 인력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에 20세에서 24세 대졸 청년층 실업률도 3월 기준 5.3%로 하락해 지난해 가을 약 9% 수준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 여파로 에어캐나다가 일부 미주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항공유 가격 여파로 오는 6월부터 10월 25일까지 일부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노선의 경우 뉴욕 JFK와 솔트레이크 시티 등 6개 노선이 중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일부 국제 노선과 캐나다 국내 노선도 감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에어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미국 주요 항공사들도 수화물 요금 인상 등 비용 절감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시케이다, 즉 매미로 불리우는 코로나19 새 변이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올여름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이 변이는 돌연 변이가 많아 기존 백신이나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해 재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변이 확산 그 자체보다 고령층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 저하를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여름과 초가을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역대 최악의 LA 산불. 이젠 복구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산불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무면허 불법 시공입니다. Sometimes an unlicensed contractor promises they can do it faster, and often they're going to say they can do it cheaper. The problem with them being unlicensed is that they are committing a felony. 공사 전 반드시 면허를 확인하세요.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뉴욕 증시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은 0.2%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 밀려났고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업종의 하락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날 시장은 양국의 휴전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지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하락폭을 일부 만회한 채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종전 협상이 2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특히 휴전 시한이 기존 발표와 달리 22일 저녁, 한국 시간 23일 오전까지라고 명시하며 휴전 연장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해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국제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장보다 6.87% 오른 배럴당 89.61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21일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러시 후보자의 상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될 3월 소매 판매 지표 역시 실질 소비 추이를 파악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종목별로는 애플이 팀 쿡 CEO가 9월 1일부로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이제 이번 주 테슬라와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공개를 계기로 지정학적 위기를 상쇄할 시장의 실질적인 동력이 충분한지 확인해 나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오는 6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주요 후보 5명이 LA 한인타운 포럼에 참석해 아텍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톰 스타이어, 하비에르 베세라,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후보 등은 주거비와 의료보험, 이민 정책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이민자 후손임을 강조하며 언어 장벽 해소와 이민자 권익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포럼에 참석했던 베티 이 후보는 지지율 부진과 당내 경쟁 심화를 이유로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인 민주당협회 KADC와 아시안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센터 등 아텍의 비영리 단체 40곳이 공동 개최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LA 한인타운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온 이웃케어 클리닉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갈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저소득층 한인과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온 이웃케어 클리닉의 제40회 갈라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USC의 첫 한인 총장에 임명된 김병수 총장과 전 우주비행사 호세 에르난데즈, 그리고 소켈 게스 컴퍼니 메리안 브라운 CEO가 수상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You are the dream makers. Because of you, our patients remain hopeful. Because of you, they keep going. Thank you for standing with our patients who in so many ways impact your own quality of life. I'm deeply humbled by their recognition and this award. I'm here to accept the award in order to really bring attention to care and its important mission. And also, I accept it on behalf of USC and all of the physicians. ABC 진행자 로 후쿠자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 레이커스 선수 바이런 스캇과 세시 스캇 부부 등 450여 명의 한인과 주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피클볼 대회가 지난 주말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18일 LA 충현 선교교회에서 개최된 미주 중앙일보배 피클볼 챔피언십에는 총 24개 팀 32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실력자들이 참가한 에이스부에서는 OC002팀이 우승, 충현 1팀이 준우승을 차지했고 초보부에서는 BPM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인사회 내 피클볼 저변 확대를 위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생활체육축제로 진행됐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 등 독립운동가를 다룬 영화 호조가 내일부터 미주 지역에서 순회 상영됩니다. 지난해 3월 한국에서 개봉했던 이 작품은 신민의 활동과 상해 임시정부 시기를 배경으로 두 인물의 우정과 독립운동을 뮤지컬 형식으로 담아 호평받았습니다. 흥사단 LA 지부는 내일 오후 5시 반 LA의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영화 호조 상영회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두 분을 주인공으로 한 이유는 두 분이 평양 근교의 고향이 같고 두 분 다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형과 동생 사이예요. 손정도 목사가 늘 안창호 선생을 형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과 독립운동을 그린 작품인데요. 영화 호조는 LA를 시작으로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미주 5개 주요 도시에서 순회 상영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남성이 13년 동안 비자 사기와 불법 취업을 이어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모 씨는 국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통일교 회원들을 각국에서 모집해 방문 비자로 입국시킨 뒤 불법 노동을 시키고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배상과 세금 납부를 명령했으며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형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체류 기간을 넘기고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한인에게 한국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불법 체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출입국 관리 질서를 훼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또 급등했습니다. 원유 공급 불안이 장기화하자 유럽에선 튀르키예와 이라크를 잇는 송유관 건설 등 대체 원유 공급망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이어 군사적 긴장마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와 브렌트유 선물은 모두 5에서 6%씩 올라 각각 배럴당 87달러와 95달러 안팎에서 거래됐습니다. 이란 강경파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틀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출신의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호르무즈 통제권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해협 통제 법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تنگه‌ای است که در کنترل کامل و هوشمندانه ایران اسلامی است هر زمانی با مقتضیات خودش از این تنگه استفاده میکنه و آمریکایی‌ها باید بپذیرن که اینجا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는 홍해 입구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 봉쇄 가능성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바닷길을 통한 원유 공급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대체 수송로에 대한 구상도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이라크 동남부 도시 바스라와 튀르키예 남부 항구 도시 제이한을 잇는 송유관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설치된 제이한에서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사이의 송유관을 이라크 원유 90%를 수출하는 바스라까지 연장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원유를 보내자는 구상입니다. 다만 송유관 건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유럽 중심 공급책에 불과해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등에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악마의 무기, 강철비 등으로 악명이 높은 집속탄을 장착한 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대남용 무기라고 위협하는 듯 휴전선 인근 지역 군단장들을 전원 동행시켰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새벽녘 함경남도 신포의 방파제 위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솟구칩니다. 목표로 잡은 무인도 상공에서 터진 미사일은 주변으로 소용돌이 모양 파편을 쏟아냅니다.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가 어제 지대지 전술탄도 미사일인 화성 11라의 탄도 시험을 참관했다며 이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가죽 점퍼 차림의 딸 주애도 참관했습니다. 산포 전투부와 파편 지뢰 전투부의 특성과 위력을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북한이 산포탄으로 부르는 집속탄은 공중에서 수십 수백 개의 자탄을 터뜨림으로써 살상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악마의 무기로도 불립니다. 북한은 공중 살포 지뢰도 탄두에 넣어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속탄 같은 경우는 인명이나 경차량들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근데 파편지뢰라고 표현한 거 봐서는 대인용인 것 같아요. 누가 밟으면 터지는 건데. 북한은 미사일 5발이 136km를 날아가 12.5에서 13헥타르 면적을 초토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축구장 약 19개 크기입니다. 주목할 대목은 남측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 인근 1, 2, 4, 5 군단의 지휘관들을 모두 현장으로 불러 모았다는 점입니다. 대남 억제를 위해서 방사포들과 전술미사일 등을 증강 배치할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전방부대 군단장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에도 집속탄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시험 단계가 마무리된다면 대남 타격용으로 실전 배치될 거란 관측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 현역 영화 감독 가운데 최고령은 정지영 감독입니다. 그의 신작 내 이름은 이 작품이 개봉 이후 흥행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주영 기자입니다. 금기나 다름없던 빨치산 이야기 남부군. 베트남전을 정면으로 다룬 첫 한국 영화 하얀 전쟁.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 군사 정권의 고문 실화를 소재로 한 남영동 1985 등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영화로 만들어온 독보적인 감독 정지영 감독이 이번에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내 이름은을 내놨습니다. 4.3 역시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민감한 이슈 중 하나. 정 감독은 영화는 재밌어야 한다는 지론을 펴는 자칭 대중영화 감독답게 4.3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본명을 찾아 나선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로 국가폭력과 학교폭력을 병치하는 흡인력 있는 구조의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만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이 공론화되는 것이 즐겁고 사람들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도 좋고. 정 감독은 임권택 감독이 11년 전 화장을 개봉했을 때보다 호적상 한 살 더 많은 80세 되는 해에 이번 영화를 내놓았습니다. 만난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은 감독님이시거든요. 근데 가장 젊은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청년이라고 부르고. 청년 노장은 이번에도 제작비 마련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 감독에게는 시민 응원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10,000명 가까운 시민들로부터 4억 원 넘는 돈을 모금해 제작비 일부를 댔습니다. 이런 산고를 거친 영화는 지난 2월에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80 청년의 머릿속에는 벌써부터 차기작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 암살 사건, 이 역시 영화화된다면 문제작이 될 겁니다. SBS 이주영입니다. 한국 지방선거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열흘 만에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외유 논란에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위한 출장이었다고 반박했는데 당내 후보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8박 10일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새벽 귀국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방미 성과를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한라인을 구축하여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보다 미국 방문이 더 중요했단 거냐는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선 현 정부의 대미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선거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 국무부 차관보 등 일부 면담자가 누군지는 외교 관례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외교 참사입니다, 이거. 야당 대표가 가서 그냥 차관보 뒷모습만 사진 찍히는 이런 외교를 했다? 장 대표는 이번 주부터 선거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에 돌입하는데 일부 후보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경선에서 맞붙었던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독자적 선대위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선 선거가 끝나면 당 지도부는 바뀐다고 장동혁 지도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지역별 선대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각 지역의 독자적 선대위가 맡고 당은 대여투쟁 등에 집중해달란 건데 당 지도부 거리두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난항을 거듭해온 경기지사 공천을 위해 양양자 최고위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조광한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을 경선에 붙여 다음 달 2일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광재 전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략 공천을 거론했습니다. 이들의 행선지는 수도권 지역구로 점쳐집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연 민주당 정청래 대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천 기준으로 선당 후사를 꼽으면서 강원지사 선거 출마의 뜻을 접고 우상호 민주당 후보 지지를 밝혔던 이광재 전 의원을 언급했습니다.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런 곳에 출전을 해도 경쟁력이 매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경기 평택 등 수도권 지역구가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정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략 공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는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행이 점쳐진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그 부분은 차차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어제도 출마 의지를 피력하며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에 촉구했습니다. 안산하고 하남하고 뭐 두 군데로 압축이 할 수 있는데 두 군데서 한 군데 좀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를 열 예정인데 그날 수도권 일부 지역구에 대한 전략공천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당 소속 현역 의원 8명이 오는 29일 일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적어도 13곳의 지역구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박주민, 전현희 의원 등도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선 채비를 본격화했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인도 자유무역 협정인 세파 협정의 개선 등 경제 교류의 확대와 중동 위기 속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뉴델리에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국빈 자격으로 인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인도군 의장대가 행진합니다. 어제 인도 뉴델리에서 1시간 45분 동안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연간 25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을 오는 2030년까지 2배인 500억 달러로 늘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 맺은 한인도 자유무역 협정, 세파 개선 협상 재개와 경제 협력 분야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 방산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두 정상은 또 중동 지역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중요하다는 데 뜻을 놓고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수급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वैश्विक तनाव के इस दौर में भारत और कोरिया मिलकर शांति और स्थिरता का संदेश देते हैं। हमें बहुत खुशी है। 회담 후 총리 오찬에선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두 정상과 셀카를 찍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 기업들은 조선소 합작 건설 등 MOU 20건을 인도 기업과 체결했고 이 대통령은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도의 역동성을 새로운 도추로 삼아 현재 교역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2박 3일 인도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방문지인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뉴델리에서 SBS 강청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핵 개발만큼이나 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종전 협상이 반드시 타결돼야 할 이유입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